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점 잘 받는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부전공 수준으로 사회학 수업을 많이 들었고 교육학 수업도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적은 꽈탑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할 때 총 성적이 상위 1%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뭔가 도움이 될 게 있겠죠? 더불어서 제가 명예기자 활동을 할 때 여러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과 학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영상을 꿀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후배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 생활은 그냥 물 흐르듯이 하게 되면 그냥 물 흐르듯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대학 생활이 4년인데 정말 짧아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3년인데 정말 금방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내가 이것만은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와 그냥 쓱 지나갔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정말 다르게 되고요. 정말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겠지만 사실 대학교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이건 꼭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학점이 너무 낮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환학생 가는 거, 편입하는 거, 인턴 구하는 거, 취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학점이 반영이 되고요. 학점이 너무 낮으면 그것 때문에, 그 점수 때문에 기회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나는 꽈탑이 돼야지, 장학금을 받아야지라는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 학점은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수준으로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 2학년 때 너무 신경 안 썼다가 나중에 그 재수강 하느라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수강이라는 건 결국 그 한 학기에 그 수업을 날려먹어서 새로 또 듣는 거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정말 소중한 20대 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대학교 초반부터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점을 왜 신경 써야 돼요? 대체 그런 거 왜 인턴하고 왜 편입하는데 학점을 봐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어른들의 생각에는 학점은 그 사람의 성실도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가 공부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역할이나 뭐 다른 기능들도 많지만, 그런데 대학생에게 아주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공부라는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학점인 거죠.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를 잘 분석하라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대학에 가면 강의 제목이랑 강의 시간표, 몇 시에 있는지 무슨 요일인지 그걸 보고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면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고 학점 받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선택의 항목이 없었지만 대학교에 오고 나서는 세부 학과와 그 수업들을 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학기에 등록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결국에 수업 듣고 공부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한테 맞는 수업인지, 내가 배울 게 있는지, 학점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수업 신청을 하세요. 그 방법이 바로 첫 번째가 강의 계획서를 보는 건데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1주차, 2주차, 주차별로 어떤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지 주제도 나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중이 어떤지, 과제가 있는지, 팀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에게 맞는 수업인지, 내가 보고 배울 게 있는지, 그리고 시험량, 과제량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배들이나 이미 그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수소문을 해서 이 수업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요.
잘못 선택해서 이번 학기에는 모든 수업이 다 과제도 많고 팀플도 많고 발표도 많고 중간 기말고사 다 보고 이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쁜 학기를 보내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너무 다 과제가 많다면 과제가 없는 과목도 하나 정도 넣는다든지 중간 기말 시험 중에 기말고사만 보는 시험도 넣는다든지 많이 빡세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과목이어서 팀플이 많지만 그 수업을 신청을 했다면 다른 수업은 조금 더 널널한 수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 학기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학 수업은 그 강의명보다 사실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의 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교수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첫 주차에는 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아, 이 수업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수업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재밌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학점도 더 잘 나오게 되니까 학기 초에 정확하게 강의 계획서와 교수님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나의 한 학기를 계획을 세워야겠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서 교수님께 잘 보이기인데요. 정말 그런 거 싫어요. 왜 선생님한테 굳이 잘 보여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맞는 번호 찍고 객관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 혼자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20살 이후부터는 사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사회에서는 그 일 자체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죠. 회사에서도 이왕이면 팀장님께 그리고 상사분들께 긍정적인 기운으로 기분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 더 좋게 대하게 되겠죠. 학점도 똑같거든요. 교수님의 재량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객관식으로 다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에 맞춰서 학점을 주는 과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점은 교수님의 재량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고 질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면 이 학생이 시험에서 조금 잘 못 봤다고 하더라도 얘 정말 열심히 하던 앤데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수업할 힘도 나게 했고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 라면서 좀 더 올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이 수업에 조교할 사람 이런 거 뽑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좀 도와드리고 그런 플러스를 해드리면 A- 받을 거를 A 제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활용해서 사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이왕이면 잘 보이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그런 태도의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그런 일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외를 하러 갔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학생이 계속 딴짓만 하고 계속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줄 생각도 안 되겠죠? 그랬는데 만약에 그 학부모가 물어보면 네, 학생 참 착해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외를 가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질문도 많고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설령 오늘 본 테스트에서 잘 못 봤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물어봤을 때 네,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적극적이에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더 좋게 나오겠죠.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턴 자리나 좋은 기회를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대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수님께 잘 보이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필기인데요. 필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필기 안 하고 그냥 들어요.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면 그 수업 시간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의 뇌는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서 나왔던 그냥 농담이라든지 쓸데없는 말 같은 것도 다 일단 필기를 하세요. 필기가 중요한 게 그냥 들으면 한 귀로 나와서 한 귀로 나간다고 하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데 필기를 하는 순간 내 뇌를 통과해서 한번 이렇게 거쳐져서 쓰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기억을 하기에도 좋고
그 노트를 보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을 체크를 하면서 훨씬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기 진짜 나는 못해요. 그거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한다면 필기를 잘하는 친구한테 빌려서 잘 정리된 거를 보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신에 뭐 밥을 산다든지 과제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겠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렇게 녹음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 듣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졸린 수업이라든지 내가 그 수업에 빠졌다라든지 너무 힘들었을 때는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팀플입니다. 팀플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파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팀플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팀플에 필요한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 자료조사, 분석, 정리, 발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내가 어떤 파트를 잘하는지 각각의 그 팀을 같이 이룬 친구들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자기 일정도 확실하게 해서 앞부분에 진행될 일정들 데드라인 이렇게 정하고, 또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겠다라는 구분을 되게 명쾌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친한 사이라고 해서 선후배라고 해서 흐물흐물하게 하게 가면은 되게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람, PPT 만드는 사람만 다 덤탱이 쓰고 혼자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쉬운 사람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로 가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열심히 하는 학생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백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 잘하는 분야가 있다 하면 좀 나서서 그건 내가 하겠다. 근데 나는 이건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보이고 정리가 싹싹 된다, 이런 자질이 있다면 자꾸 그 업무를 하면서 나의 장점을 키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팀플을 그냥 귀찮은 해야 되는 과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더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나중에 취업하면서 그 취업 자기소개서 쓸 때 나의 장점과 팀플 경험에 대해서 쓸 때도 저 이런 거 잘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라고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자질을 발전시키고 연습하는,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시험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 같은 과목, 뭐 법학 쪽의 과목은 좀 이해를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의 벼락치기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강하는 과목들에 요구되는 시험 공부 시간을 좀 써놓고,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은 적어도 4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뭐 2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 과목은 그냥 수업 듣고 나서 공부 안 하다가 2주 전부터 벼락치기 하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공부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할 과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가 많은 경우에는 국사식으로 암기하는 거 아시죠? 맨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외울 항목이 많을 때 충분히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답안 작성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객관식으로 찍고 서술형이라고 해도 길게 그렇게 쓰는 거는 많지 않았을 텐데 대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수님마다 시험 유형이 다르거든요. 길게 자기 의견까지 합쳐서 쓰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정말 그 필요한 책에 나온 수업에 나온 키워드만 포함해서 두세 줄로 간략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는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좋은 성적을 받았던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 맞는 예상 답안지를 만들면서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거 다 이해했고요. 내 걸로 만들었어요. 라는 어필을 하는 자리를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로 결국엔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나에게 맞는 시험 스타일, 교수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어떤 형식일 때 더 점수를 잘 받는지, 예를 들어서 팀플, 개인 과제, 토론 방식, 아니면 시험만 있는 방식, 어떤 게 나한테 더 점수를 잘 받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전략적으로 하셔서 좋은 학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점은 내가 가지고 싶은 기회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좀 더 알찬 대학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